My name is Lawrence Vandenecker. I'm the head of design for Renault Group, and it's a real pleasure to see you here and not at the motor show in Seoul. This is new for me. 저는 로렌스 반데네이커라고 하고요. 르노 디자인 총괄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을 서울 모터쇼가 여기서 뵙게 되어서 굉장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여기까지 오신 것에 대해서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날씨도 좋은데요. 좋은 시간 보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저희 르노 디자인을 간략하게 소개를 해드리고요. 그 새로운 디자인이 어떤 게 있는지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한 15분 정도 Q&A 세션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테크노센터이고요. 오늘 여러분들이 오신 장소입니다. We have 12,000 engineers working here together with us. 엔지니어 12,000여 명 정도가 여기서 근무하고 있고요. And the design part is in the bottom right. 디자인 파트는 이제 오른쪽 하단에 있습니다. We have quite a large facility, 30,000 square meters, because we need to work on many projects. We're working on 50 to 60 projects at the same time. 저희 업무 그 공간 면적이 굉장히 넓은데요. 3만 제곱미터 정도 된다고 보실 수가 있는데 이렇게 큰 이유는 프로젝트를 50개에서 한 60개 정도를 이제 동시에 돌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국정은 한 29개 정도 되고요. 전 세계에서 이제 550여 명이 저희 이곳에서 오셔서 이제 일하고 있습니다. 지역적으로 이제 스튜디오를 두고 있는데요. 그 브라질에도 있고, 그 부카레스트도 있고, 인도의 경우 이제 셰나이와 뭄바이에 2개가 있고요. 물론 그리고 한국에도 센터가 있습니다. 르노뿐만 아니라 다시아, 그리고 물론 그 르노상속모터스, 그리고 최근부터는 알파인과 함께 일하고 있습니다. 저희 업무 범위는 다음과 같이 6개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승용차, 경상용차, 그 액세서리, 컨셉카, 쇼카, 르노 스포츠뿐만 아니라 이제 저희 회사 아이덴티티 쪽도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저희 디자인 전략을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크게 3분류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독일 자동차와 같이 좀 차량 중심적으로 가는 차들이 있어요. 뭐 출력을 중시하는 그 차량이 있고, 그리고 맨 오른쪽에는 이제 좀 그 지구 환경을 좀 중시하는 그 자동차 회사들을 분류해 볼 수가 있는데, 특히 아시아 자동차 업체들이 이쪽에 분류됩니다. 그리고 중간에 이제 인간 중심적인 회사들이 있는데 여기에 르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중간 그 휴먼 카테고리에 볼보나 시트로엔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이제 인생의 가치와 우리가 만드는 제품의 가치를 연결시키는 것입니다. 보시면 6가지를 그 차량을 분류할 수가 있는데 뭐 알토니카도 있고 크로스오버도 있고 뭐 경상용차 아니면은 뭐 스포츠카 같은 데 그 전기자동차도 있고 6가지로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생주기라는 컨셉을 통해서 고객들의 인생 사이클에 그 제각각 맞는 차를 생각해낸 것이죠. 누군가를 만나서 사랑에 빠진 다음에 이 사람과 함께 세상을 이제 탐험하고 가정을 꾸리고 일도 하고 유흥도 하고 그리고 나중에는 이제 지혜도 얻게 되겠죠. 그래서 이런 그 인생 주기에 맞춰서 한 그 꽃잎이 하나 6개가 있었지 않습니까? 이 6개당 하나씩 이제 컨셉카를 만들게 되었고요. 그 시작점은 이제 대지였습니다. 그래서 프렌치 디자인을 통해서 좀 더 그 라틴스러운 느낌도 주고 좀 센슈얼하고 좀 밝은 색을 입히면서 인생을 좀 더 컬러풀하게 만들었습니다. 이런 컨셉카를 약속으로 끝내는 게 아니라 실제로 이제 그 타볼 수 있도록 이 보시는 바와 같이 이렇게 차로 만들어냈습니다. 그래서 요새 이렇게 지나가다가 이제 보시는 그런 그 르노 차량들을 굉장히 컬러풀하다는 것도 알 수 있고 센슈얼한 느낌을 준다는 것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외관뿐만 아니라 내장에도 신경을 많이 써서 이제 뭐 중간에 그 대형 터치 스크린을 이제 탑재하고 이런 것을 이제 SM6나 뭐 QN6에서도 보실 수 있는 것입니다. 패션 폴 라이프 인생에 대한 열정이라는 모토를 통해서 이 컨셉카를 만들었고 이 둘이 잘 접목이 돼서 이제 유럽에 출시한 차량이 이제 생겨나게 된 거죠. 그리고 이제 그래서 선순환을 이루게 됐습니다. 포지셔닝도 잘 되어 있고 디자인도 아주批評을 받고 있고 고객 경험도 굉장히 우호적입니다. 하지만 인생은 계속되기 때문에 여기서 끝나서는 안 되겠고요. 그래서 새로운 컨셉카들을 이제 출시하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로 선보인 거는 이제 2016년 파리 모터쇼에서 공개되었는데요. 트레저르라고 불립니다. 저희가 모티브를 딴 거는 이제 그 청혼할 때 그 반지
단지 통과 그 느낌을 에서 영감받았습니다. 스포츠적인 비전으로 이제 나아가서 이것을 RS 2027이라고 불렀는데요. 심비오스라고 불리는 이제 세 번째 프로젝트, 그 기동성을 중요시하는 프로젝트로 이어나갔습니다. 이 프로젝트를 통해서 차가 어떻게 우리 인생 전반에서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가를 잘 보여줬는데요. 인생의 큰 부분을 차지한다는 것을 잘 알 수 있는 게 주변에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모든 데이터를 공유할 수가 있고 에너지뿐만 아니라 공간도 공유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차가 뭐 집과 인터를 이제 왔다 갔다 할 수 있도록 해줄 수가 있고 자율주행 기술을 통해서 그 차가 이제 우리 집에서 영감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전기 자동차이니까 깨끗하잖아요. 그래서 집에다 주차를 해보면 어떨까라는 생각도 했습니다. 왜냐면 집에서 할 수 있는 일이랑 차에서 할 수 있는 일이랑 겹치는 부분이 굉장히 많아요. 차 안에서 음악을 들을 수도 있고 아이들과 얘기를 나눌 수도 있고 그리고 좀 자유의 시간 뭐 일탈이 하고 싶으면 또 차에서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차가 더 이상 필요 없다 싶으면 예를 들어서 그림과 같이 지붕에다가 주차를 해도 되겠죠. 자율주행차니까. 기동성을 보다 좀 더 앞서 나가면서 생각해낸 이제 최근 프로젝트가 있는데요. 그래서 자동차를 하나의 서비스로 보고 자동차를 뭐 킬로미터당 얼마, 뭐 시간당 얼마 이렇게 빌리는 거죠. 보시면 이게 차인지 건축물인지 도시의 일부를 구성하는지 참 아이디어가 조금 애매모호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4인승에서 6인승 정도로 이제 구상을 했고 자율주행이 가능한 자동차이면 물론 전기 자동차이고 커넥티드 되어 있고 그리고 뉴욕의 옐로캡이나 런던의 그런 그 블랙캡을 좀 현대적으로 바꾸어서 이제 좀 아이코닉한 느낌을 줬고요. 굉장히 새로운 도전 과제였어요. 운전자도 없고 뭐 게스트패들도 없고 없는 것이 많아서 저희가 새롭게 생각해낸 것들입니다. 아이코닉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었고요. 왜냐하면 이 차는 이 도심에 좀 비즈니스 카와 같이 활용될 수 있어야 됐기 때문입니다. 80년대, 90년대 좀 프랑스의 떼질배 그러니까 초고속 열차와 좀 비슷한 이미지를 가지게 되는 것이죠. 좀 실용적이어야 할 필요도 있었고요. 카메라도 달고, 뭐 레이더도 달고, 뭐 센서도 달았기 때문에 이제 차 이 모양이 아마 이해되실 겁니다. 원도어로 활용성도 있고요. 또 도로 위에 세웠을 때 이제 차가 지나가면 이제 위험하니까 이제 측면으로 내리기보다는 저렇게 뒤쪽으로 내리시고 그리고 짐을 들고 서서 차에 탑승할 수 있도록 할 수도 있고요. 장기 여행뿐만 아니라 15분 이하의 단기 여행에도 쓸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그 U자 그 좌석을 대체하면서 앉고 싶은데 앉을 수 있도록 구상했습니다. 그리고 이 차를 타면은 도시를 좀 다른 관점으로 바라볼 수 있는 장점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2세대 컨셉카를 통해서 좀 더 컨셉추얼하고 미래지향적이고 좀 더 빠르게 다가오는 그런 그 기술 변화에 적응하였습니다. 근데 1세대도 그렇고 2세대도 그렇고 모두 이제 프렌티지 따위를 나타내고 인생을 좀 편리하게 만들고 아름다우며 이제 고객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가 있겠죠. This concludes my presentation. Thank you very much. 제 발표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미래의 르노자동차 유저 인터페이스의 특징은 어떤 것이 될까요? 굉장히 좋은 질문인데요. 아무래도 자동차 업계에서 유저 익스피리언스랑 유저 인터페이스는 좀 새로운 분야이잖아요. 물론 유저 익스피리언스 처음과 끝부터 일관성을 떼어야 된다는 것은 명심해야 되고요. 과거의 유저 익스피리언스는 차의 문을 열 때 시작됐다면 현재는 핸드폰을 여는 순간 시작됩니다. 그래서 심비오스를 통해서 보여드렸다시피 그 자동차를 꼭 타야만 그 연결이 되지 않아도 된다. 이것을 보여드린 것이죠. 굉장히 전반적으로 좀 스무스한 경험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브랜드 측에서 여러분들을 잘 알아야 되고 다시 말해서 여러분들이 일정이 무엇인지 어디서 어디로 이동하는지 이동하게 되면은 이제 차량을 준비하는 등 그런 예시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차가 운전자가 원하는 대로, 그러니까 탑승자가 원하는 대로 조정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죠. 운전자가 직접 운전을 하고 싶으면은 그 드라이빙 익스피리언스를 할 수 있도록 만들고 그 운전을 하기 싫다, 뭐 뒤에서 일을 하거나 뭐 놀고 싶다 그러면은 이제 자동 주행으로 바뀌는 것이죠. 그래서 이 모든 것을 이루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다른 전문 업체랑 협력을 해야 합니다. 저희가 이 분야 그 유저 익스피리언스랑 부분에서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이죠. 그리고 나중에는 정말 자동차 키가 정말 필요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차가 안면 인식을 해서 문을 열어줄 수도 있겠고요. 그리고 손에서 땀이 얼마나 많이 나느냐에 따라서 차가 이 탑승자가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지를 감지하고 그런 경우에는
좀 더 편안한 그 주행을 할 수 있도록 뭐 자율주행 모드로 바꾼다든지 할 수가 있겠죠. Z레그, 그러니까 시차가 있는지도 감지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디자인이 인간의 삶을 변화하는 데 매우 공감이 가고 이지라이프란 디자인 정의가 매우 인상적인데요. 지금 보여주시고 있는 미래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어떤 공간의 의미를 굉장히 강조하고 계신 것 같고 또 공유 경제에 대한 점에서 다가가신 것 같은데 그렇지 않고 소유를 하고자 하는 자동차를 운전의 재미를 느끼고자 하는 가령 스포츠카의 경우는 앞으로 어떻게 디자인이 변화될 것인지 또 어떻게 구축해 가실 것인지 궁금합니다. 아무래도 미래는 이제 다른 식의 기동성을 보여드릴 수가 있겠죠. 뭐 오버실이 있을 수도 있고 다른 서비스가 있을 수도 있고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런 기동성이 바뀌어서 운전자가 전혀 없을 것이다는 그렇게 변할 거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차를 사랑하는 사람이 계속 있을 것이고 이런 드라이빙 익스피리언스를 경험하고 싶은 사람들이 계속 있을 것이기 때문에 좀 나중에는 더 흥미로운 스포츠카가 출시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적어도 한 명은 있겠죠. 왜냐하면 CO2 배출이나 환경 규제가 굉장히 강력해질 거기 때문에 이거 여기 다 맞춰서 스포츠카를 만들어야 되겠죠. 좋은 소식이랑 이제 나쁜 소식이 있겠습니다. 좋은 소식은 일렉트릭 파워트레인으로 전기 자동차도 이제 가속할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전기 스포츠카가 제공할 수 있는 서비스의 레인지가 굉장히 다양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예를 들어서 소프트웨어를 개발해서 좀 더 어그레시브한 주행을 할 수가 있거나 아니면 좀 더 편리한 주행을 할 수가 있거나 이렇게 선택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여기서 어려운 부분은 이제 무게를 어떻게 감당할 것이냐인데요. 아무래도 차가 좀 무겁다 보니까 여기서 이제 핸들링을 어떻게 할 것인지가 좀 고민거리겠죠. 무게를 어느 정도 소위 좀 숨길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될 것 같아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포휠 스티어링도 있겠고요. 탈리스만이나 메간 RS에서 사용하는 기술입니다. 두 번째는 토크 벡처링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별개로 이제 그 바퀴를 다 조향할 수 있는 방법이 있겠고요. 새로운 일렉트릭 파워트레인 기술을 통해서 차가 무겁다 하더라도 이제 좋은 드라이빙 익스피리언스를 제공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르노의 디자인 비전을 봤을 때 자동차가 삶을 쉽게 해주고 풍요롭게 해준다는 것은 대단히 밝고 행복한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자동차들이 점점 똑똑해지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비용이 들 수밖에 없고 차량 가격은 높아질 수밖에 없지 않느냐 생각을 합니다. 이미 자율주행 기능이 일부 적용이 되고 능동 안전장비들이 적용이 되면서 차량 가격이 오르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특히 이제 르노를 비롯한 폭스바겐이라든지 이런 대중적 메인스트림 브랜드들이 좀 리얼 럭셔리라는 이야기를 요즘 많이 하고 있습니다. 사실 리얼 럭셔리.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대중들한테 가까워야 될 차들이 좋아지는 건 좋은데 혹시 좀 대중한테서 멀어지는 건 아닌가.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것에 대한 이 프로인 콘, 장점과 단점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대책은 무엇인지 좀 듣고 싶습니다. 좋은 지적하신 것 같습니다. 대중 브랜드로서 르노의 목표는 신기술을 좀 대중화시키는 것입니다. 아마 지금 자주 보시는 것 중 하나가 신기술이 생기면 이제 프리미엄에 먼저 적용이 되고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좀 보급 차량에 적용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보시는 게 그 과정이 점점 더 단축되고 있다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일단 생산 볼륨 때문에 이제 그렇게 단축될 수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신기술을 5만 대에 장착해서 생산해내는 거랑 200만 대에 장착해서 생산해내는 거랑 아무래도 좀 비용 측면에서도 다를 것이고 이렇게 대량 생산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프리미엄 쪽에서만 볼 수 있었던 새로운 기술을 이제 보급 차량에도 빨리빨리 탑재할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대표적인 예로 커넥티비티를 들 수가 있겠습니다. 스크린이 좀 더 크고 좀 터치 스크린인데다가 사실 프리미엄 브랜드보다 좀 더 앞서서 보급 차량에 탑재되는 경우가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차가 점점 더 비싸지고 있다는 것이 이제 맞는 지적이십니다. 그래서 이제 저가 브랜드, 다시아와 같은 저가 브랜드가 있는 것이고요. 다시아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검증된 기술을 탑재하고 좀 더 심플한 기술을 탑재하면서 이제 이렇게 막 복잡한 것을 원치 않는 고객들에게 맞는 그런 차량이 되겠습니다. 항상 중고차만 샀던 사람들이 신차를 살 수 있는 브랜드 기회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맨 밑에 이제 다시아로 시작해서 중간에 가장 대중적인 르노가 오고 그 다음에 위에 이제 스포츠카 정도는 알파인이 오겠죠. 그래서 모든 니즈를 좀 커버할 수 있다고 봅니다. Thank you. 감사합니다. Thank you very much. Thank you. Thank you very much. Thank you so much. Thank you. It was a pleasure.
Have a nice day. Next few days. Good luck.